자,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이소연 작가입니다. 대전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한 거를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좋고요. 오늘 그 김민영 작가님 엄마의 라이프 스타일 아이의 미래가 된다. 그리고 제가 또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공부가 어떤 특정한 시기에 어떤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되고 홀로가 아닌 함께 평생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오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AI 기능들이 거의 다 이런 제품들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에서 사실은 가장 많은 국가적으로도 AI를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 그리고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에서 가장 많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특허를 가지고 뭘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파워포인트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쉽게 엑셀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제품에 쏙쏙쏙쏙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뭘 하시면 되냐면 이런 기술들을 더 공부를 하셔도 되지만 내가 무슨 얘기를 세상에 하고 싶은지 이 기술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사람을 이롭게 할 건지 이걸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화려해 보이지만 다 AI가 해줬어요. 클릭 한 번에. 그리고 비싸느냐? 비싸지도 않아요. 월 8,500원. 굉장히 싸. 그러니까 어디에 무슨 기술이 있는지만 알면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에 무슨 기술이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런 거를 오늘 또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밑에도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를 AI가 자동으로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전 세계 언어로 자동으로 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불어를 하고 있었으면 불어를 베트남어로 바꾸고 싶다. 그것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고 예전처럼 공부를 하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현명하게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어야겠지만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그러나 여러분 여기 평범한 사람들도 글로벌 리더가 인재로 만드는 힘이 바로 이 커뮤니티 리더십 함께 공부하는 힘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저희 회사의 팀원들인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리전이에요.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전체를 아시아 리전을 매니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어떤 분들을 하냐면 이렇게 커뮤니티 리더십이 뛰어나신 분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을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혼자 알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나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팀에 제가 리전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3D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파워포인트에서 클릭 한 번으로 할 수 있고 수없이 많은 오브젝트가 있고 너무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유튜브로 블로그로 커뮤니티 리더십을 가지고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어진 공부를 시험 치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몰라요. 그렇게 돼서 오늘 그런 걸 좀 알려드리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저희 이제 팀원들인데 제가 어디 있는지 눈썰미가 아시는 분은 좀 보이겠죠? 하회탈처럼 이렇게만 딱 보면 제가 또 이렇게 외모가 좀 되게 세련되게 생기고 좀 서울에서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좀 영어도 잘했을 것 같고 막 강남에서 살는 게 아닐까 리전 매니저라 그러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거제도 시골에서 자랐어요. 바로 앞이 여기 바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폭 빠질 수 있고 뒤에 이렇게 판잣집에서 늘 저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가난한서부터 아파트를 장만하실 때까지 저는 쭉 이렇게 같이 했고 지금도 거제도에서 미용사로 목수로 되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인데 굉장히 잘 살았어요.
현대 외모의 그 이유입니다. 만 저희 아버지한테는 굉장히 슬픈 사연이 있어요. 아버지가 매우 어릴 때,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아닐 때 어머니가 막내 동생을 낳으시다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둘째 동생이 5살, 막내 동생이 100일일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100일인 아이를 업고 7살짜리가 꽁꽁 언 강을 건너 이웃집에 젖동량을 가다가 크게 다쳐요. 그래서 아주 열이로 고열이 나고 거의 죽는다고 하는데 이때 그 할아버지는 저희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20대밖에 안 됐어요. 20대밖에 안 돼서 정신줄을 놓으세요. 그냥 놓고 그냥 이렇게 술로 지내시다가 아이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데려가지도 않으세요.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다리를 평생 이렇게 굽힐 수는 없으나 어쨌든 살아나세요. 그리고 또 그 할아버지가 교육을 잘 시켜주시지 않으셔서 제가 어릴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면 아버지한테 피타고라스를 정리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영어를 배우면 영어를 아버지한테 알려드리고 제가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공부가 굉장히 힘이 세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본인이 이렇게 잘한다고 아이들을 가르치겠지만 계속 가르치면 가르치는 본인만 똑똑해지고 아이들은 약간 주눅이 될 수도 있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힘드셨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커뮤니티 공부를 활용하면서 제 자존감이 또 올라갔던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첫 사회생활도 그렇게 녹록치 않았어요. 처음에 이제 딱 대학을 들어갔을 때 IMF였어요. 대학을 졸업했을 때. 그래서 있던 사람도 다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도 뭐 취업이 안 된다 하지만 아예 취업길이 막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때 이제 인터넷 벤처를 월 50만 원을 받고 저희 그 대학생들하고 같이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IT 업계를 들어가요. 근데 사수도 없고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정말 뭐 존재감도 없는 회사죠. 그런 회사에서 이런 돈도 없고 결국 또 3년을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일했으나 또 망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아무래도 앞에 굉장히 화려했으나 사실은 이런 뒤에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는 이게 아무런 백지죠. 이게 왜 이렇게 백지로 놔뒀냐면 이게 어떻게 파워포인트로 예쁘게 만드는지 금방 AI가 해주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잘못 만지면 왠지 이게 뻐그러질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결혼도 또한 제가 안정된 남자와 이렇게 꿈이 있는 남자, 그런데 돈은 없는 남자 사이에서 막게 혼란을 갖지다가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네, 꿈이 있으나 돈은 없는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 전반기는 조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은 아니었죠. 그리고 자 우여곡절 끝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들어가요. 커뮤니티 리더십을 제가 커뮤니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마이크로소프트를 들어가게 됐는데 쉽지 않았어요. 왜냐? 제가 들어가자마자 장장 7년을 서비스가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거나 뭐 장사를 하시거나 뭘 서비스를 내보신 적이 있으시면 이게 한 해 한 해 조금씩 올라가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들어갔을 때 최정점을 찍었던 그때 당시 MSN 메신저 같은 담당이었는데 메신저가 바로 네이트온이라는 아주 강력한 경쟁자를 만나 매년 떨어지는 거예요. 노력을 하면 할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런데도 잘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이슈가 많았어요. 이렇게 해킹을 당해서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이렇게 멋있는 사무실에 가지만 아침에 나 어젯밤에 해킹을 당하여 500만 원, 1000만 원을 해커한테 뜯겼다. 돈 내놔라. 막 울고 불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검찰, 경찰도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좋은 회사에 가면
와, 이게 되게 좋을 것 같지만 막상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막상 부서 전체가 공중 폭발해요. 근데 이런 공중 폭발을 한두 번 제가 겪었으면 굳이 책까지 쓰진 않았을 텐데 제가 5번 이상 겪어요. 왜냐? 아주 큰 회사라고 보이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는 회사 내에 그 스타트업, 그러니까 벤처 기업이 수백 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자유롭게 뭔가 새롭게 해볼 수 있어요. 해볼 수 있대. 잘 안 되는 거는 그냥 없애요. 잘 되면 더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미국 회사에 다녀보니 그러니까 저 키우고 싶어하는 인재일수록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독수리가 벼락에 아이를 이렇게 하면 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키워요. 그래서 굉장히 안 친절해요. 그냥 이렇게 부서를 없앨 거면 없어진다. 너는 어디로 갈래? 이렇게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 게 이렇게 한국 정서인데 안 해요. 그냥 없애고 없어졌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출장을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다 친절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다 친해놓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이 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다 지나가면서 그냥 밥도 이렇게 같이 너 여기 비어 있는데 같이 먹을래? 그냥 친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칵테일 하나 뭐 이렇게 들고 술잔 하나 들고 계속 스탠딩 파티를 하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해요. 모르는 사람하고. 그런 게 이 나라 문화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스타트업도 발전하고 계속 기술도 발전이 다 미국에서 나오죠. 왜? 서로 이렇게 미리미리 융합을 해놓되 왜 또 이런 위험이 있을 때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우리보다도 더 친절하고 막상 조금 이제 막 아주 뭐 총기가 뭐 난사하고 막 그런 동네 말고 웬만한 중산층이 사는 미국 동네에 가면 그냥 길 가다가도 인사해요. 하이 라고 다 인사하고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화적인 바탕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걸 몰랐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진 대로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학원 가라고 학원 가고 대학교 가서 박사 뭐 이렇게 딱 정해진 코스를 가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나라에서도 또 뭐 해주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인사팀에서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지금은 많이 바뀌어졌어요. 지금은 채용도 수시 채용으로 바뀌었고 명예퇴직이 일반화됐고 이게 그게 미국에서 온 건데 그렇게 해야 사실은 계속 이렇게 새로운 게 발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화는 안 바뀐 거죠. 사람의 행동은 하나도 안 바뀌고 그것만 갖고 왔으니 사람들은 너무 혼란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걸 느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보셨겠지만 앞에 굉장히 화려하게 막 글로벌로 막 당하고 뭐 외국인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지금 리전 매니저로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사하고 책 쓰고 훌륭한 것만 보이지만 사실은 이 밑에 failure 실패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는 저런 케이스를 한두 번을 봤으면 또 굳이 책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2,000명을 그런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보고 봤는데 대부분의 크게 성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는 거죠.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거나 실패를 많이 해도 실패라고 굳이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실패했어. 실패할 줄 알았어.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지? 그걸 빨리 극복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 failure와 persistence. persistence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계속하는 힘에서 실력도 나오고 거기에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도 나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 disappointment 이거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근데 아무튼 실패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크게 성장을 하려면 무조건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새로운 도전,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거 해보고 가지 말라는 거 가고 하면서 계속 실패를 했기 때문일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거를 뭐 그냥 계속 실패를 그러면은 한다고 사람이 나 또 실패했어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즐겁게 버텨내야 돼요. 그럼 버티려면 어떻게 버텨야 되느냐? 저는 또 가만히 버티면 안 돼요. 실패했어 계속 똑같은 실패를 해서도 안 돼요. 즐겁게 버티되 저는 이제 커뮤니티 공부를 하면서 버티라는 거죠. 자, 커뮤니티 공부는 저는
참고로 어떻게 했냐면 저는 아까 거제도에서 나와서 학원이라는 데는 다녀본 적도 없고 심지어 외국인을 본 적도 없어서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갔을 때는 그 생목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눈이 다르니까 색깔이 무서운 거예요. 그 포비아가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무서워요. 이렇게 똑바로 마주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였었는데 어떻게 그럼 지금 리전 매니저로 어쨌든 잘 지냈느냐? 저는 이 영어 연극 커뮤니티를 그냥 재미있어서 했어요. RL 이 발음을 수도 없이 이 커뮤니티에 있던 그 대학생 때는 동아리였고 그때 나와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서로 교정도 해주고 똑같은 문장 같이 외워서 재미나게 했어요. 재미있어서 했어요. 그리고 저는 희한하게 중국과 일본이 재미있었어요. 중국어도 중국 영화에서 나오는 중국어도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름답게 들렸어요. 그리고 기회가 됐을 때 제가 중국도 두 번 정도 가게 되고 거기서 심지어는 막 이렇게 부모님한테 쫄라가지고 중국에서 1년 동안 그냥 살기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관련한 책도 역사를 저는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역사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냥 재미있었어요. 그냥 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던 게 아니라 즐거워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온라인 마케팅 스터디 커뮤니티라는 게 뭐 대단한 것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도 지금 막 AI니 모바일이 계속 나와서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뭔가 먼저 공부한 사람은 뭘 많이 알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그냥 공부를 해서 더 많은 사람, 더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아마 이럴 것이다라는 그 예측이 조금 더 정확할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인들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막 벤처를 할 때도 인터넷이 그랬거든요. 인터넷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아무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터넷 시대가 온다는데 뭔가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러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그 MSN,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그분도 그냥 수학을 전공을 하신 분인데, 인터넷이 앞으로 뜰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인터넷과 관련된 사람들을 하나씩 모아서 그냥 모아요. 지금은 더 그게 쉬운데, 그때 당시는 쉽지도 않았을 텐데, 한 명씩 모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책 읽는 모임을 만들어요.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런 식으로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뭔가 발표를 하시는, 그때는 부장님이셨는데 그냥 가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냥 꼭 악수하고 가서 그냥 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벤처에서 시작했고 대학생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실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난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름도 와바자바였어요. 대학생 나름 와바자바 이러면서 우리 좀 쌈박한 걸로 짓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와바자바 실장님입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했죠. 그래. 뭘 하는 데인가? 저희는 대학생을 위한 웹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나는 이제 인터넷이 앞으로 뜰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가 지금 MSN이 그때 당시는 아주 초창기 웹사이트였는데 그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학생 컨텐츠를 좀 제공해 줄 수 없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한다고 했죠. 그리고는 뭐 별걸 다 했어요. 별걸 다 해서 거기에 이제 연을 맺게 됐죠. 그리고 제가 그 부장님이 이런 스터디 그룹을 한다는 걸 알고 저도 좀 껴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부탁을 해서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거의 처음에는 저는 이제 계속 뭐 이렇게 시다발 일을 하는 거죠. 방송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거제도에서 왔어요. 그래서 많이 이게 제가 그냥 도와주고 뭐 책 뭐 사야 되면 하고 뭐 부킹해야 되면 제가 다 예약해드리고 그런 거를 오래 했는데 이상하게 그 업계 사람들하고 계속 한 1, 2년 그게 2, 3년 이렇게 전 즐거웠어요. 너무너무 그거 재밌었고 그런 책을 같이 읽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런 실무적인 얘기를 듣는 것도 너무 좋아서 저는 너무 재밌어서 했는데 이상하게 3년쯤 되니까 너무 이제 저도 준 전문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바탕으로 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를 간 건 아니고 네오이즈라는 한 번 더 인터넷 전문 기업에 가서 조금 실력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가게 됐죠. 어쨌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리전 매니저가 될 때는 중국어와 일본어를 예전에 제가 공부를 재밌어서 했던 게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또 경쟁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저도 이제 먹고 살기 위한 뭐 공부도 했겠지만 이렇게 그냥 즐겁게 계속 실패하는 과정이지만 나는 배우는 게 너무 제가 재밌는 공부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다 기회로 엮여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꿈이 있는 남자, 돈은 없는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또 그게 또 책을 쓸 때 큰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그분이 연극 배우인데요. 시나리오를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제 책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읽기 쉽게 여기에는 어떤 스토리를 좀 넣어라 뭐 이런 가이드를 주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제가 굉장히 IT 업계에 쭉 있었으니까 아주 전문서적으로 재미없게 썼을 텐데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게 또 나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즐겁게 버텨냈고 이게 저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만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만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성장해가고 그런 식으로 해오는 걸 보고 제가 이 책을 쓰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성장을 계속 더 하게 돼요. 사실은 힘들면 힘들수록 더 크게 성장하게 돼서 사실 여러분들이 뭐 스티브 잡스 평전 아주 지금 유명하신 분들의 책을 읽어보시면 과거의 걸 돌아보시면 이분들이 굉장히 어린 시절이 힘들어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스티브 잡스의 공통점은 둘 다 사생아라는 거예요.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서 직접 키우지 못해서 입양 보낸 아이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다 지금 커서 지금 세계를 바꾸고 있죠. 마찬가지로 뒤에 조금 더 얘기지만 그리고 오늘은 이제 좀 부모님도 많으시고 교육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분이 요즘에 틀 밖에서 놀게 하라라고 하고 윌리엄 메리드 교수님인데 창의력 최고 권위 토런스 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의 이제 유튜브 방송을 제가 오늘을 위해서 제가 쭉 봤는데요. 이분이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햇살, 그러니까 어릴 때 좀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해도 잘한다 격려를 해주는 거죠. 그런 환경. 그리고 비바람, 반드시 아까 제가 지금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런 고생을 통해서 아이가 단단해져야 돼요. 이분이 이제 어릴 때 사과나무 농장을 하는 가수원에서 자라서 이 사과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를 하고 자기가 공부한 교육학, 창의성을 위한 교육학에 접목을 시켜서 저렇게 만들어내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양과 공간이 필요한데 비바람은 그런 거고 제가 봤을 때 이 토양이 커뮤니티 공부에 해당이 돼요. 자, 이분이 얘기하시는 토양은 다양한 사람과 전문성을 교류하는 토양 풍토가 반드시 있어요. 땅이 좋아야 되는데 그 땅이라는 게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가진 전문성의 교류를 위해 다양한 사람과 협력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사실은 커뮤니티 공부를 저도 아까 쭉 보시면 혼자 공부하지 않는 거죠. 다양한 사람과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 제가 이 토양, 아까 부모님이 가난은 하셨지만 격려해 주셨고 비바람, 이제 제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거제도에서 서울 여기까지 오면서 받은 그 비바람을 통해서 좀 강해졌고 물론 그렇다고 제가 창의적 인재란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창의적 인재들이 그런 환경을 거쳤다라고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그냥 저에 대입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토양 반드시 더 크게 성장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과 전문성을 교류하는 이런 토양 풍토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아까 그 공간인데 또 개인의 좀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의 지식을 받아들여서 내재화시키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빡빡하게 아이들을 학원을 다 간다거나 시험, 그 다음 시험, 그 다음 시험 이렇게 되면 절대로 그게 내재화돼서 창의성으로 발휘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시간도 필요하다. 시간이라는 공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커뮤니티 공부는 약간 이분이 얘기하시는 토양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커뮤니티 공부는 무엇이냐? 저는 학위 공부예요. 학위 공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는 얘기가 보통은 시험을 친다. 어디 통과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런 거잖아요. 읽어서 문제지를 푼다. 이게 아니에요. 커뮤니티 공부는 하는 거예요. 자, 성격이 내향적이면
서적을 번역하거나 블로그에 올릴 글이나 칼럼을 작성하거나 지식인 기술 포럼 답변하고 여기 학생들이 많은데 학생들을 보고 제가 도서 집필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도 소셜 활동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지차예요. 소셜 네트워크에다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다가 자기가 먹은 뭐 맛있는 거, 음식, 뭐 예쁜 거 이런 거 올리면 절대 커뮤니티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거기에 내가 배운 거, 내가 느낀 거, 오늘 본 좋은 뉴스, 오늘 본 좋은 글귀 이렇게 해서 내가 느껴서 배운 거를 다른 사람한테 나누는 행위를 하시면 아주 좋은 커뮤니티 공부고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고마워하는 사람들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페이스북에 그냥 옆집 이웃 맨날 뭐 어디 놀러 가는 거를 올리시는 분하고 굳이 얼굴 볼 건데 굳이 페이스북 안 하셔도 되고 친구인데 내일 볼 건데 뭐 맛있는 거 떡볶이 먹었다고 올린 거 굳이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조금만 찾아보시면 저랑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조금만 여기 앉아 계시는 박사님들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괜찮아요. 그게 어떤 지식이든 가치 없는 지식은 없어요.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외향적이고 그리고 학생이 아니라면 이제 대학 정도 갔으면 미더 커뮤니티 그룹이 굉장히 많아요.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도 너무너무 많고요. 그런데 뭐 꼭 그 무슨 학점을 따기 위한 스터디 그룹 이렇게 좁게 보지 마시고 굉장히 많아요. 뭐 파이썬을 같이 공부하는 그룹, 뭐 여성들이면 우먼 코드, 우먼인 테크, 뭐 네트워크 전문가 그룹 수도 없이 많아요. 페이스북에든 뭐 블로그든 어디든 찾아보시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도 재미있는 거 먹방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전문가들도 요즘에는 다 유튜브에 자기 정말 쉽게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따라하시면 또 알고리즘이 더 좋은 거 계속 찾아줘요. 계속. 그러면서 점점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유튜브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은 커뮤니티 공부가 되고 조금 더 가면 내 걸 올리세요. 내 거를. 내가 한번 공부한 거를 올리세요. 내가 수업 정리해가지고 올려보세요. 영어 한 거 올려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걸 장기적으로 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실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뽑는 많은 사람 중에 그렇게 자기를 빌드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이 책까지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컨퍼런스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하거나 스터디 활동을 하거나 앱 개발, 메이커 활동 이렇게 뭔가 하면서 하는 공부는 사람도 만나야 되지만 자기가 왜냐면은 뭔가를 내려고 하면 블로그 글 하나만 쓰려고 해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깊이 있고 넓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꾸준히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정해서 꾸준히 하면 돼요. 근데 뭐 처음부터 내가 좋아하는 걸 못 정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책에 조금 뒤쪽에 써놨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커뮤니티 공부를 오래 하시는 분 중에 더 적극적으로 해서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커뮤니티 리더라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널리 알리고 공동체의 성장을 도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 의견이나 정보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커뮤니티 리더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한테는 좀 낯설지만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일반적인 개념이고 누구나 커뮤니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지식인들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거는 안 보고 쏙 이렇게 겉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대학 입시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만 보기 때문에 실제 본질을 못 봐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커뮤니티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스티브 발머와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을 잘 모르실 거예요. 스티브 발머는 빌 게이츠의 오래된 친구고 하버드 졸업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회장님이 사티아 나델라신데 제가 책을 쓰면서 이 사티아 나델라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왜냐? 너무 모르는 사람인 거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3대 회장이 됐어요. 저희 회사에 일반 사원으로 들어오셔서 회장까지 됐어요.
근데 이분의 그래서 제가 학력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똑똑하시니까 이렇게 되겠지. 인도에 똑똑한 사람 굉장히 많으니까 인도 공과대학 뭐 1위에서 5위 정도 하는 대학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아니었어요. 그리고 5위에서 10위에도 없었어요. 10위에서 15위에도 없는 대학. 18위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대학을 나오셨더라고요. 공과대학을.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오세요.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도 제가 대학을 다 조사해요. 뭐 우리가 아는 스탠포드, MIT 이런 데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막 찾다 뭐 일리노이 어딘가 그래서 48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위나 학벌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분이 회사를 맡고 나서 회사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150불까지 갔는데요. 이것만을 보면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아는데 지금 요 구간과 요 구간 전혀 30불대에서 움직이지 않는 요 공간과 요 30불대가 아니구나 20몇 불대에서 움직이지 않는 요 구간이 바로 그 하버드 출신인 스티브 발머가 운영하던 기관이에요. 그리고 그 사티아 나델라 우리가 봤을 때 학위가 중요하지 않는 그분은 이 들어오자마자 회사가 여기에서부터 30불, 40불, 50불, 60불, 70불, 80불, 90불, 100불, 120불, 130불, 140불, 150불까지 갔어요. 그 짧은 기간에.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아니 뭐 회사가 뭐 신생의 회사도 아니야. 이 사람이 무슨 마법을 엄청 큰 회사인데 그리고 기존에 이미 뭐 윈도우즈니 오피스니 뭐 다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모아놓은 데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10몇 년간을 없던 변화가 이렇게 변화가 생겼을까? 바로 이 사람이 인재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인재인가? 누가 인재일까요? 자, 그러면서 맨날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이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 아니면 픽스드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 요거를 자세인데 성장 마인드셋은 뭐 이렇게 뭐 많은 게 있지만 나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내 나이 이런 것 다 불문하고 나는 언제든 성장할 수 있다라고 믿는 마음가짐 하나. 요거를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회장님이 와서 우리한테 뭐 뭘 더 팔아라, 뭐가 앞으로 뭐 비전이다, 뭐 앞으로 우리는 이쪽으로 AI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전 직원한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성장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실제로 이거는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에요. 제가 제 팀원들이 호주, 뉴질랜드, 호주, 인도, 중국, 인도에 다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제가 평가를 내린 지표예요. 실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개인의 성과예요. 예전에는 이 개인의 성과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뭐 100억이 매출 목표였는데 200억을 했으면 이 사람은 거의 뭐 히트예요. 하지만 인재는 아니에요. 인재는 그냥 3분의 1이에요. 개인적인 성과를 잘했으면. 그 다음에 3분의 1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어떻게 임팩트, 기여를 했느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느냐, 어떤 영향력을 미치면서 일했느냐, 이거를 또 평가를 해요. 그리고 또 그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낸 아이디어, 다른 사람의 일, 이거를 바탕으로 내 일을 어떻게 열심히 했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개인이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일은 요거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성장 마인드셋과 픽스 마인드셋, 자세를 봐요.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냈다 하더라도 자세 자체가 여기에 픽스드 마인드셋이면 절대 프로모션이 되지 않아요. 자, 픽스드 마인드셋은 leads to a desire to look smart. 그러니까 고정 마인드셋은 자꾸 똑똑해 보이려고 하는 desire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 보이고 싶기 때문에 실패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실패를 싫어해요. Therefore, a tendency to avoid challenges, give up easily. 그리고 정말 쉽게 기법을 해요. 왜냐? 저기 봤을 때 실패할 것 같아. 안 해. 안 똑똑해 보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failure as essential to mastery. 완벽하게 가기 위해서 실패는 반드시 필요한 거야. 이 자세로 있으면 이 자세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learn from criticism. 다른 사람의 그걸 통해서 criticism, 비평을 통해서 배우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그러니까 fixed mindset은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막 위기로 느껴요. 제가 성공했으니 나는 이제 승진에서 탈락됐어. 위기야.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은 다른 사람이 성공했으면 와 어떻게 성공을 했지?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쟤는 어떻게 했지? 내가 한 거랑 어떻게 다르지? inspired 돼요. 더 에너지가 생겨요. 그런 자세로 일하고 이렇게 영향력, 다른 사람과 나 스스로에 대한 영향력을 빌드하면서 일해야지만 성과를 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커뮤니티 리더십, 커뮤니티 공부를 통해서 공부를 했을 때와의 어떤 결과랑 똑같죠.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사티아가 와서 겨우 4년 만에 회사가 다시 시총 1위가 돼요. 완전히 망해가고 있던 회사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아주 CVP, EVP예요. 이분은 저희 AI랑 애저를 완전히 이끌고 있는 이런 분들도 사실 커뮤니티에 등장하세요. 우리 삼성의 아주 저기 회장님이 커뮤니티 행사에 와서 이렇게 뭐 같이 공부하고 이러지 않지만 이분은 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이분은 가서 같이 공부하고 거기에서 아주 똘똘한 커뮤니티 리더들은 채용하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회사를 운영을 했더니 바뀌어요. 그리고 MS의 미션도 Empower every person and every organization on the planet to achieve more.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계속. 커뮤니티 공부 효율의 비밀은 제가 책에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왜 회사도 바꾸고 개인도 바꾸는지는 책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 네. 3분. 요거는 이제 사실 여기 학생들도 많고 부모님들도 많아서 제가 그냥 샘플로 이게 꼭 얘는 아니지만 그냥 제가 저희 이제 아들내미도 지금 혼자 여기 중학교 1학년인데 왔는데요.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그냥 모든 교통을 좋아했어요. 그냥 지하철 타는 걸 좋아했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지하철을 걔가 타자 그러면 타고 지하철도 뭐 이렇게 기차를 뭐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그럼 만들고 기차 관련한 책을 사주고 같이 인터넷으로 기차 관련한 거 동영상을 보고 같이 지도도 그리고 뭐 그런 걸 해서 전국도 다니고 근데 그러고 제가 또 커뮤니티 공부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줘서 걔가 만든 거 걔가 갔다 온 걸 그냥 써줬어요. 그냥 다 버려야 되니까 어차피 걔가 만든 거 너무 집에 다 쌓아놓은 거 할 수가 없어서 그랬더니 한 5학년쯤 되니까 자기가 자기 걸로 바꾸더라고요. 자기 걸로 바꾸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 주로 아주 저한테 맨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는 공항을 각종 다른 루트로 공항을 가요. 뭐 각종 버스들이 다양하게 있죠. 뭐 지하철도 타고 그거에 시승기를 또 비교해갖고 했더니 그거는 엄청나게 많은 그게 트래픽이 생기더라. 이런 걸 배우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타고 왔던 에어포스 1이에요. 이 사진은 어디에도 없는 사진이에요. 여러분만 지금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진을 그 교통 덕후 그 커뮤니티 4명 이 친구와 중학교 1학년 친구와 대학생형 한 분 그리고 저는 하도 많이 돌아다녀서 분이라고 하기 고등학생 형들 4명이서만 이걸 찍었어요. 15km를 걷고 8시간을 땡볕에 기다려서 다른 분들은 다른데 그 리시버에서 다른데 간다고 얘기해서 그쪽으로 갔고 이 친구들은 아닐 것 같다라는 촉을 바탕으로 거기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찍어냈어요. 그러면서 밤에 늦게 왔죠. 불안하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걔 얼굴에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성취감 그리고 이 친구는 일찌감치 교통이 가장 편리한 도시를 건설하는 게 꿈이어서 도시공학과의 꿈을 아직 벌써부터 하고 지금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로서 불안은 해요. 하지만 걔가 좋아하는 거 아까 그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김은영 우리 작가님도 책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지원을 해주되 본인이 이렇게 어려운 거를 자발성 자기가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인상과
그런 것들을 인성은 본인도 또 되게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형들하고도 교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는 하나의 예고. 그렇게 꼭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냥 버스만 타고 되게 시간 낭비처럼 보여요. 근데 그거 낭비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거를 지지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지만 미래에서는 그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박사님? 그래서 제가 제 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가르치는 공부가 힘이 된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게 하고 정말 많은 커뮤니티가 있고요.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사람, 저렇게 하는 사람 되게 다양하게 있고 뭐 별별 다양한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가 너무너무 많지만 찾아가기 어려우실까봐 커뮤니티에서 길을 찾은 사람들이라는 커뮤니티 길찾사라는 걸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고 여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꾸려갈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꽤 훌륭한 커뮤니티 리더들 한 300명을 제가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패친이 제가 거의 이제 5천만 원에 육박하지만 여기에 오신 분들은 제가 받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소영 리로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저를 봤다라고 해서 그거를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다 억셉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악수하고 가세요. 왜냐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하고 저하고 악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악수를 했다고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막 기가 막 오를 줄 알죠? 아니에요. 저랑 키가 비슷하셔가지고 이분도 사람이구나. 근데 이분이 아까 그 학년까지만 얘기했지만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그 장애아를 키우면서 주말마다 뉴로사이언스를 공부하기 위해서 2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매주 박사를 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열정은 자기가 어릴 때 사실은 하키 선수, 크라키 선수로 살려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하지 않았었던 친구, 그러니까 회장님이었어요. 그런데 공부는 끝까지 재밌어서 끝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릴 때 애들을 진을 빼지 말고 하고 싶은 걸 찾게 해주고 그런데 그 회장님하고 제가 이제 그 악수를 한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사실은 책을 쓰면서 굉장히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 회장님도 이 힘든 거 견뎠는데 나는 회장님하고 악수한 여잔데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다 교류하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서울 대표 메인은 다르네요. 네. 우리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아주 열띤 특강해주신 이소영 작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네, 우리 작가님이야말로 담쟁이 한 이파리로 저희들을 새로운 미래 사회로 이끌어주시는 아주 멋진 그 담쟁이 이파리인 것 같습니다.